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포츠 산업을 비즈니스의 관점으로 들여다보자. 스포비즈 탑티어입니다. 오늘은 롯데 자이언츠가 손아섭을 놓친 게 정말 큰일인 이유라는 콘텐츠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먼저 결론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아섭 선수의 타팀으로의 이적으로 인해서 주식회사 롯데자이언츠는 상품성이 하락할 것입니다. 이는 핵심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 저하에 의한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 상품은 팀을 승리로 이끄는 경기력, 그리고 팬들을 경기장으로 불러 모으는 스타 선수의 존재인데요. 장기간 경기력을 검증받은 손아섭 선수가 경쟁팀으로 이적함으로써 롯데 자이언츠는 그 경기력을 메워야 하는 아주 어려운 숙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손아섭이라는 강력한 전력을 보강한 경쟁자와 더욱더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승리하기가 더 어려워지겠죠. 또 볼거리가 줄어든 팬들이나 혹은 구단의 처사에 강한 서운함을 느끼는 팬들은 예전보다 경기장을 찾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가뜩이나 말라 비틀어진 구단의 주머니 사정이 더욱 어려워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상품성의 하락은 구단의 미래를 더욱 불투명하게 만듭니다. 쓸 수 있는 돈의 부족은 정말 피하고 싶은 악순환의 고리를 더욱 강화시키고 구단이 모기업의 지원에 더욱더 의존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구조를 만듭니다. 가뜩이나 정체성이 불분명한데 들어가는 돈이 자꾸 늘어나면 그 구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매각되거나 해체될 수 있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요? 작년 이맘때 멀쩡하게 잘 있던 SK 와이번스 어떻게 됐습니까? 하는 순간 사라졌죠. KBO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지금까지 수많은 구단들이 하루아침에 매각되거나 해체됐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러한 결론이 어떻게 도출되게 됐는지 상세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제 채널에 있는 프로야구단위 주식회사라고 시리즈를 우선 시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현재 파트 2까지 공개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파트 3, 파트 4 계속 나올 예정이고요. 여러분들께서 막연하게 짐작하고 계실 우리나라 프로야구 산업의 실체와 현재까지의 흐름,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영상이니까 분명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 영상과도 관계 있는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손아섭 선수를 놓친 게 왜 큰일인지 남들보다 좀 더 깊이 있게 파보고 싶은 분들께서는 꼭 한번 일부러 시간을 내서라도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또 저는 프로야구 산업을 철저하게 비즈니스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과 대학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프로야구단은 주식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주식회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왜 주식회사를 만들죠? 바로 이윤을 창출해서 그걸 가지고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목적 없는 주식회사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KBO 리그는 어떻습니까? 다들 주식회사라는 간판은 달고 있지만 사실 주식회사답게 운영하는 곳은 찾아보기 힘들죠.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주식회사는 반드시 합리적인 수익 비용 구조를 갖춰야만 합니다. 비용이 수익을 넘어서서 적자가 누적되고 이러한 적자가 마침내 자본을 갉아먹게 되면 그 기업은 어떻게 됩니까? 네, 시장에서 퇴출되고 종국에는 파산에 이르게 됩니다. 알거지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우리나라 KBO 리그는 태생적인 모순으로 인해서 비합리적인 수익 비용 구조를 갖추게 되었고 이후에 노력 부족으로 이러한 틀이 고착화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주식회사인 프로야구단의 핵심 상품과 서비스는 바로 선수들의 경기력과 스타 선수의 존재입니다. 스포츠가 지니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바로 승자와 패자로 나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팀에 승리를 많이 안겨다주는, 즉 퍼포먼스가 탁월한 선수는 스타 선수로서 팬들의 추앙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구단은 이러한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 개선 및 유지에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고객들과의 최접점에서 활약하는 1군과 이러한 1군을 서포트하기 위한 2군은 반드시 저마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운영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1군을 2군처럼,
2군을 1군처럼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1군이 플레이를 펼치는 경기장은 고객인 팬들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장, 즉 마켓입니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상품과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면 고객은 그 즉시 이탈합니다. 과거엔 대체제가 별로 없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상에는 너무나도 재미있는 것이 널리고 널렸습니다. 이렇듯 중요한 고객과의 최접점을 2군 훈련장인 마냥 선수들의 경험치를 쌓는 곳으로 전락시키면 그 비즈니스는 골로 가게 됩니다. 주식회사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는 바로 선수들의 가치 측정, 즉 밸류에이션입니다. 이들 선수들은 고객들을 위한 핵심 상품과 서비스를 직접 만들어내는 주체들이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잣대로 이들의 가치를 평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세이버 매트릭스를 위시한 정량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분석 및 평가 방법 또한 고려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수들은 차가운 기계가 아니라 멘탈의 지배를 받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비즈니스를 통해 스스로 만들어낸 재원이 아닌 모기업의 지원에 의존해서 묻지마식으로 FA 선수를 영입하려고 풀배팅하는 행태에는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솔직히 요즘 주요 FA 선수들에게 지불하는 이 천문학적인 비용은 구단의 재정 상태를 고려했을 때 지극히 비상식적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저는 롯데 자이언츠가 추구하는 현재의 방향성 그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고 봅니다. 요는 시기와 방법의 문제인 거죠. 자, 서두가 길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4일 전 롯데 자이언츠 선수였던 FA 손아섭 선수가 NC 다이노스로 전격 이적했습니다. 누군가에겐 멋진 크리스마스 선물이었고 다른 누군가에겐 그야말로 충격과 경악을 선사했죠. 프로야구 산업의 발전과 영속을 꿈꾸는 한 사람의 야구 팬이자 전직 롯데 자이언츠 팀장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제 페이스북 계정에 소회 형식으로 남겼는데 이 글을 누군지 모를 한 패친분께서 엠팍에 공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회수가 폭발했죠. 무려 25,600회 이상. 전날만큼은 제가 엠팍 최고의 사이버 레카였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손아섭 선수가 NC로 이적하게 되면서 롯데 자이언츠가 잃은 것과 얻은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포비즈 탑티어 채널은 본건을 비즈니스의 관점으로 들여다본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롯데 자이언츠는 15년간 경기력을 검증받은 프랜차이즈 출신 스타 선수를 잃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두 개는 뭡니까? 네, 바로 경기력과 스타 선수입니다. 이 두 가지는 구단의 상품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고 앞에서 강조드린 바 있습니다. 롯데 자이언츠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경기력이 검증되지 않은 혹은 경기력이 애매한, 물론 선수 입장에선 서운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드 됐었고 또 보호 선수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보상 선수와 약간의 보상금 그리고 손아섭 선수에게 지불되었어야 할 비용의 절감입니다. 앞서 롯데 자이언츠가 잃어버린 핵심 상품성 요소인 경기력과 스타 선수가 보충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롯데 자이언츠가 제공할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이 하락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롯데 자이언츠가 추구하고 있는 구단 운영의 방향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롯데그룹은 프로야구단을 왜 운영하는가? 자, 굉장히 무거운 제목이 등장했습니다. 과거 정부의 강권에 의해 프로야구단을 창단하게 된 롯데그룹은 이러한 프로야구단을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즉, 야구단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모기업과 계열사의 브랜드 그리고 상품 등을 역동적으로 홍보하고자 했던 것이죠. 비용은 들어가는데 수익은 내지 못하니 이런 명분이라도 있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기업이 성장하면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롯데라는 브랜드를 인지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홍보수단이라는 명분이 조금 무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홍보만이 목적이었다면 훨씬 좋은 대체 수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 성과 측정이 애매모호한 야구단보다는 직접 매체를 활용해서 광고나 프로모션을 집행하는 편이 몇 배 혹은 몇십 배 더 효과적이죠. 야구단은 어떻습니까? 잘하면 롯데, 못하면 꼴대, 더 못하면 삐대라고 욕하시잖아요. 이런 게 기업 홍보나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됩니까? 그래서 등장하게 된 것이 사회공헌 수단이라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 모기업과 계열사가 거둔 이윤들 중 일부를 스포츠 문화 콘텐츠 형태로 고객들에게 환원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회공헌이라는 명분 또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롯데의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모두가 야구 팬은 아니다. 일부만이 야구 팬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일부만이 혜택을 보는 간접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보다는 직접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돈이나 물품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활동이 기업 입장에서는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홍보 수단이나 사회공헌 수단으로 머물러 있으면 프로야구단은 자신들을 옥죄고 있는 기형적인 수익 비용 구조 문제를 절대 타파할 수 없습니다. 홍보나 사회공헌이나 한정된 예산에 의해서 운영되는 활동들 아닙니까? 이러한 예산들이 무한정 증액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멈춰지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될 것입니다. 효율적인 비용 집행을 위해서 더 좋은, 더 경쟁력 있는 대안을 선택하는 것은 기업의 마땅한 스탠스니까요. 그렇게 되면 프로야구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해체돼서 사라지게 됩니다. 매각이라도 되면 다행이겠네요. 여러분들은 그걸 작년 초에 목격하셨습니다. 바로 앞에도 등장했었던 SK 와이번스입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신흥 명문 구단이 그냥 순식간에 매각돼서 사라졌죠. 이것이 현실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홍보 수단과 사회공헌이라는 명목만으로는 프로야구단의 성장 및 발전을 도모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자신의 목을 옥죄어오는 듯한 중압감에 시달려야 합니다. 따라서 프로야구단 운영은 비즈니스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것은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비즈니스로서의 프로야구단은 고객의 고충, 즉 페인 포인트를 공략해서 이들의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키고 이를 통해 이윤을 창출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주식회사에 부합되는 모습입니다.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영위하면서 홍보 수단과 사회공헌 수단으로서도 기능할 수 있으면 그건 정말 금상첨화겠죠? 주식회사로서의 프로야구단의 특징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프로야구단이 주식회사라고 파트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식회사로서의 롯데자이언츠의 이상적인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이윤을 잘 창출해야 됩니다. 이러한 이유는 팬들에게 제공되는 가치와 효용에서 나옵니다. 가치와 효용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네, 바로 15년간 프랜차이즈 스타 선수였던 손아섭 선수가 지니고 있는 경기력과 스타성 같은 핵심 상품과 서비스로부터 나옵니다. 이런 상품과 서비스는 바로 구단이 보유하고 있는 가용자원, 프로세스, 그리고 역량에 의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들 세 가지 요소를 펀더멘탈 빌딩 블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흐름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주식회사인 롯데자이언츠는 목표로 하는 이윤 창출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됩니다. 이렇게 창출한 이윤은 가용 재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원이 늘어나면 투자가 늘어나게 되고 투자가 늘어나게 되면 선수단 구성은 탄탄해지게 됩니다. 선수단 구성이 탄탄해지면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이 높아지게 되고 이러한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이 높아지면 당연히 고객의 만족도는 올라가게 됩니다. 고객의 만족도가 올라가면 매출이 늘고 매출이 늘면 기업의 이윤은 늘어나게 됩니다. 이윤이 늘어나면 가용할 수 있는 재원 또한 늘어나겠죠. 이러한 재원은 다시 투자에 쓰이게 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과정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또 강화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흐름을 선순환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손아섭 선수가 팀을 떠난 영향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선수단 구성에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유출된 전력은 고스란히 경쟁자의 전력이 돼서 롯데 자이언츠에게 2배의 고통을 안겨주게 됩니다. 내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상대방이 플러스 1이 됐을 경우 둘 사이의 갭은 이만큼 벌어지게 된다는 것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팀 전력이 저하가 되니 고객들에게 제공할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 또한 저하되겠죠.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이 저하되면 고객들의 만족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고객 만족도가 떨어지면 매출 또한 떨어지게 되고요. 매출이 떨어지면 이윤 또한 줄어들게 됩니다. 이윤이 줄어든다는 것은 구단이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용 재원이 줄어들면 당연히 투자 또한 줄어들게 되겠죠. 투자는 계속되어야 하는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용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겠죠. 하지만 대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담보물이나 신용이나 무한정으로 제공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우리는 이런 흐름을 악순환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런 루트를 걷게 되면 주식회사는 망하죠. 그런데 프로야구단은 어라? 잘 버팁니다. 왜일까요? 바로 모기업 지원금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시국에도 FA 선수 영입 자금이 1,000억 원 가까이 풀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모기업 지원금이 뒤를 받쳐줬기 때문입니다. 롯데 자이언츠의 경우 과거 300억 원까지 유상증자를 시행하면서 모기업이 지원을 해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맹목적 지원이 영원할 수 있을까요? 정리하자면 손아섭 선수가 팀을 떠남으로써 구단은 모기업 지원에 더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흐름을 타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가뜩이나 구단의 정체성이 홍보 수단이나 사회공헌 수단에 머물러 있는데 수익 비용 구조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또 들어가는 돈의 효율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과연 모기업은 구단을 계속 운영하려 들까요?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중 하나는 바로 구단은 영원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KBO 리그의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십시오. 삼위 슈퍼스타즈, 청보 핀토스, 태평양 돌핀스, 우승을 밥 먹듯이 했던 해태 타이거즈, 그리고 SK 와이번스까지 모두들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들은 그나마 매각이라도 됐으니 다행입니다. 현대 유니콘스와 쌍방울 레이더스는 매각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공중분해됐죠.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바로 주식회사이되 주식회사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홍보수단이나 사회공헌수단에 머물러 있는 구단의 미래는 어쩌면 이런 형태로 정해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프로야구단이 비즈니스로서 거듭나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매각을 희망하는 또 다른 구단이 있다고 합니다. 그 구단명을 읊으면 여러분들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 콘텐츠를 보시는 분들 중 몇몇은 선수 한 명 떠난 것 가지고 왜 이리 호들갑이냐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의 관점으로 봤을 때 손아섭 선수의 빈자리는 정량적으로 보나 정성적으로 보나 매우 커 보입니다. 여러분, 15년간 경기력이 검증된 프랜차이즈 스타 선수의 가치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경기력과 스타 선수가 구단의 상품성 또는 흥행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고 말씀드려 왔는데요. 이는 우리나라 프로야구 산업의 특성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야구 산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특성과 비교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은 프로야구가 자생적으로 생긴 지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쳤고요. 오늘날 야구장은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커뮤니티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 프로스포츠 협회에 재직하던 시절 미국 스포츠 산업 견학 출장을 갔었는데 일정 중에 들린 다저 스타디움에서 정말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제 앞에 여자 두 분이 맥주를 들고 앉아 계셨는데 거짓말이 아니라 1회부터 5회 끝날 때까지 경기를 지켜보는 대신에 계속 서로 간의 대화에만 집중하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들에게 야구장은 일과를 마친 후에 지인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찾는 커뮤니티 공간이라는 것을요. 일본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매년
한두 차례 정도는 일본 프로야구 산업 답사를 나갑니다. 가서 보면 일본은 그들만의 특유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응원단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자체적으로 결성되는데 그야말로 혼신을 다합니다. 복장은 말할 것도 없죠.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객석에 앉아있던 80은 넘어 보이는 노부부께서 기록지에 기록을 하면서 야구를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8월에 개최되는 전국 고등학교 야구 선수권 대회, 통칭 고시엔 때 그 땡볕 아래에 앉아서 일면식도 없는 내고장 선수들을 응원하는 팬들을 보면 그야말로 야구 혼 같은 것을 느끼곤 합니다. 이들에게 야구는 그런 것이죠.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자랑, 프라이드 같은. 물론 이들 두 나라들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경기력과 스타 선수가 구단의 상품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들과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프로야구라는 볼거리는 고객들의 필요와 요구에 기인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정부의 주도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식회사로서 마땅히 갖춰야 될 수익 비용 구조 또한 제대로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태생적 모순을 안고 출발한 프로야구 산업은 보고 즐길 거리가 부족했던 과거에는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보고 즐길 거리가 넘쳐나는 요즘에는 가끔 찾는 여흥거리로 그저 일부만의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프로야구가 주식회사라고 파트 2에서 다루고 있으니 꼭 한번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 콘텐츠를 보시는 분들은 야구 팬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데 여러분들도 저처럼 주변에 야구 팬들 가득하시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모두가 야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지레짐작하는데 이것은 정말 큰 오해입니다. 의외로 야구 팬들 얼마 없습니다. 프로야구가 최고 인기 스포츠라고는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타 스포츠 종목 대비 그렇다는 것이지 여가 선용에 활용되는 콘텐츠라는 잣대를 들이대면 이건 달리 설명드릴 필요도 없는 거죠. 여기 리얼미터에서 2021년 4월에 조사한 프로야구 관심도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국민 대부분은 프로야구에 크게 몰입하지 않습니다. 구단의 입장에서 굉장히 감사해야 할 존재들인 헤비 유저들은 그 비율이 20%가 채 안 되고요. 대부분은 라이트 유저이거나 혹은 아예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이들 모두의 객단가는 10,000원에서 30,000원 정도로 비슷비슷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프로야구에 굉장히 몰입되어 있는 또는 프로야구가 내 삶의 일부라고 여기는 헤비 유저들에게는 선수들의 성장 스토리가 굉장히 멋진 상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내 자식을 키우는 것 같은 기쁨을 누리기도 하겠죠. 하지만 구단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은 바로 이벤트의 일환으로 경기장을 찾는 다수의 이름 모를 라이트 유저들에게서 나옵니다. 이들이 원하는 건 명확합니다. 바로 오늘 하루 내게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줄 경기장의 역동적인 분위기와 스타 선수의 존재죠. 이들은 헤비 유저들과는 달리 구단 전반에 대한 몰입도가 낮습니다. 이름도 제대로 외우지 못하는 선수들의 성장 과정을 지켜본다? 이런 것에는 크게 관심 없습니다. 오늘 경기장을 찾은 바로 이 순간이 즐거워야 됩니다. 따라서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구단의 입장에서는 고객을 위한 최적의 상품과 서비스를 준비함에 있어 헤비 유저들과 라이트 유저들의 필요와 요구의 교집합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광적인 분위기는 선수들의 경기력에서 나오는 것이고 뛰어난 경기력을 선보이는 선수가 바로 스타 선수로서 팬들의 추앙을 받으니까요. 따라서 구단은 최상의 경기력과 스타 선수로 상품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선수들의 조합으로 핵심 선수가 이탈한 빈자리를 쉽게 메울 수 있을까요? 롯데 자이언츠는 팀의 심장이라 불렸던 스타 선수, 그것도 15년간이나 기량을 꾸준히 검증받았던 선수를 포기했습니다. 이로 인해 구단은 악순환의 흐름을 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구단에서는 이러한 빈자리를 3단 합체라 불리는 여러 선수들의 조합으로 메우겠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문스럽습니다. 이런 게 과연 가능할까요? 아니, 그 전에
강민호 선수 빈자리는 메웠습니까? 당시 언론 기사에 의하면 지금처럼 3단 합체가 아니라 라라랜드 그리고 트레이드로 데려온 모 선수로 커버하겠다고 했는데 그 선수들 중 일부는 지금 투수로 변신하지 않았나요? 자, 여기 500ml짜리 생수 제품을 만드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 기계는 매 시간 정확하게 정해진 용량의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발생한 충격으로 기계가 살짝 맛이 갔습니다. 500ml의 물을 담아야 되는데 300ml의 물을 담기 시작한 거죠.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네,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세팅 조정해서 다시 500ml만큼 물을 담게 만들면 됩니다. 기계는 우리가 이렇게 원하는 대로 비교적 수월하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은 내 외부 요인에 쉼없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게임 캐릭터처럼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경험치가 선형적으로 누적돼서 쌓이지도 않고 또 그렇게 성장하지도 않습니다. 한마디로 계산이 잘 서지 않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학과 조직행동론이라는 학문이 열심히 연구되고 있는 겁니다. 알다가도 모를 인간이라는 생물을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 선수들의 조합으로 빈자리를 메우는 것이 용이하다면 FA 시장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요가 없는데 공급이 있겠습니까? 달리 표현해 볼까요? 화수분 야구라고 불리는 두산 베어스는 KBO 리그 내에서 최고의 육성 시스템으로 명성이 자자합니다. 그런데 왜 115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거금을 들여서 김재환 선수를 붙잡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김재환 선수가 경기력을 갖춘 스타 선수일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폐쇄적인 시장인 KBO 리그 내에서 경쟁자에게 내 것을 빼앗기면 고통이 2배가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건우 선수도 무조건 잡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모기업과 구단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 눈물을 머금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그려왔던 것처럼 탁월한 육성 시스템으로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해 나갈 것입니다. 누차 강조드리지만 확률 높은 대안이 있으면 손아섭 선수 내보내도 됩니다. 하지만 경기력 측면에서도 스타 선수의 측면에서도 성공 확률 높은 대안은 없어 보입니다. 이 말은 롯데 자이언츠 구단이 고객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식회사 롯데 자이언츠의 비즈니스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단의 생존을 돕는 선순환의 주된 원료인 이윤의 창출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고 대신 악순환의 흐름이 시작되고 또 강화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이렇게 비즈니스가 크게 타격을 입게 되면 쉽게 복구하기가 힘듭니다. 어떤 폭발적인 계기가 없으면 다시금 팬들을 야구장으로 불러 모으기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습니다. 그야말로 영겁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시절 다들 기억하십니까? 롯데 자이언츠가 8888577 비밀번호 찍던 시절의 사진입니다. 선수들은 경기장에서 열심히 경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객석에서는 자전거 타면서 강아지 산책시키고 애들은 축구공 차고 놀고 놀랍지 않습니까? 저도 비슷한 시기에 경기장을 찾은 적이 있는데 경기장 분위기가 그야말로 정막강산이었습니다. 고요합니다. 그때 누군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삐리리리리리 다들 아시죠? PCS 시절 한국 지형이 강하다. 아무튼 그때 전화를 받은 사람이 내 야구장에서 야구 보고 있다. 야구 보고 있다. 야구 보고 있다. 라고 하는 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경기장에 사람이 없으니까요. 모르긴 해도 선수들도 심판들도 다 들었을 겁니다. 이 얼마나 오픈 일입니까? 그런데 극적인 계기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야구 금메달 획득이죠. 우리나라가 객관적으로 우승을 기대하기는 힘든 전력이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써가면서 유수의 강팀들을 차례차례 꺾더니 마침내 당시 세계 최강이라 불렸던 쿠바까지 꺾으면서 우승을 차지한 겁니다. 그날 경기에서
심판의 노골적인 퇴장 명령에 분노해서 떡아웃에 미트를 집어던지던 강민호 선수의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암튼 그 덕분에 우리나라에 야구 광풍이 불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국가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절이었는데 과거 IMF 시절 박세리의 우승이 국민들에게 큰 기쁨과 용기를 안겨줬던 것처럼 야구 금메달 획득 소식 또한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사했던 거죠. 제가 롯데 자이언츠에 2008년도에 부임했는데 정말 대단했습니다. 모객을 위해서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야구장에 사람들로 바글바글 했었거든요. 정말 인산인해였습니다. 그때 구단도 재빠르게 스탠스를 바꿨습니다. 바로 비즈니스로의 변신을 모색한 것이죠. 선순환 구조 정립이 상품과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강화시킨 대표적인 사례, 바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비즈니스로의 변신을 열심히 시도했었던 롯데 자이언츠를 들 수 있겠습니다. 당시엔 스포츠 마케팅, 스포츠 비즈니스 선도구단이라고 칭송이 자자했으니까요. 문화체육관광부 상도 받았습니다. 제가 구단에 부임해서 가장 먼저 파고든 것이 바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매출이 경기장 규모에 비례할 수밖에 없는, 즉 객단가 곱하기 좌석 숫자로 매출이 결정되는 B2C 비즈니스보다는 아이디어와 협상에 따라서 가치를 얼마든지 증진시킬 수 있는 B2B 비즈니스에 더욱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내 최초로 만들어서 성공적으로 론칭시킨 것이 바로 LED 보드 광고, 익사이팅 존, 그라운드 페인팅, 그리고 유니폼 상단 B계열사 광고입니다. 넥슨 광고 들어갔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이러한 성공 사례는 SBS 드라마 스토브리그를 통해서 소개되기도 했고요. 지금은 KBO 리그 내 표준 모델로 자리 잡아서 모든 구단들이 도입해서 운영 중입니다. 돌이켜보니 참 보람있는 프로젝트들이었습니다. 당시 롯데 자이언츠는 구단 역사상 최초로 흑자를 그것도 2년 연속 기록했는데 이 덕분에 제가 끊임없이 강조드리고 있는 선순환의 흐름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때 확보된 이윤으로 1군 전력을 즉시 강화하고 또 상동야구장을 대홍기획으로부터 완전히 매입함으로써 안정적인 선수 육성 기반 또한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5년 연속 가을야구 진출은 그냥 만들어진 결과물이 아닙니다. 바로 수면 아래에서 이러한 노력들이 뒷받침됐기 때문이죠. 이후 저는 또 다른 꿈을 찾아 2013년에 롯데 자이언츠를 떠나게 됩니다. 재직했던 만 5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가을 야구에 진출했던, 롯데 자이언츠의 팬으로 자라나서 구단의 팀장까지 역임했던 성공한 덕후로서 저는 지금도 문득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단은 선수와 에이전트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성공 확률이 높은 대안이 있으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누차 강조드리지만 현재 롯데 자이언츠는 확률 높은 대안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다소 무리를 하더라도 손아섭 선수를 잡았어야 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손아섭 선수의 이탈로 인해 생기게 될 파급 효과는 분명 팬들의 고충을 더욱 키울 것이고, 이러한 고충은 새롭게 열릴 악순환의 고리를 한층 더 강화시킬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FA 선수의 몸값에는 분명히 거품이 끼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먼저 그래프를 잘 봐주십시오. 가로축은 수량이고요. 세로축은 가격입니다. 가격은 수요를 나타내는 빨간색 D 그래프와 공급을 나타내는 파란색 S 그래프가 만나는 지점에서 결정됩니다. 여기 전준우와 손아섭 두 선수가 있습니다. 전준우 선수는 손아섭 선수만큼 훌륭한 기량과 스타성을 갖춘 선수입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그가 FA 시장에 나왔을 때는 수요가 Q1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P1, 즉 34억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지난해 손아섭 선수가 FA 시장에 나왔을 때는 수요가 Q2였습니다. 전준우 선수가 FA 시장에 나왔을 때보다 수요가 늘어난 것이죠. 즉 경쟁이 발생한 겁니다.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수요가 늘어나게 되다 보니 빨간색 D 그래프가 D1에서
D2, 즉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 공급인 파란색 S그래프와 만나는 가격 결정 지점이 올라가게 됩니다. 어떻게요? P1에서 P2로. 따라서 손아섭 선수는 전준우 선수보다 높은 금액의 FA 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성공 확률 높은 대안이 없다면 이러한 시장의 흐름이 못마땅하더라도 너무나도 비합리적으로 여겨지더라도 구단은 참여해야만 합니다. 내 것을 지켜야만 하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리그에 참가하고 있는 팀이 10개로 제한되어 있는 폐쇄적인 시장이 KBO 리그지 않습니까? 이런 시장에서는 나의 불행이 곧 상대방의 행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의 것을 가져오지는 못할 망정 적어도 내 것은 지켜야 됩니다. 내가 FA 시장에 참여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상품성이 훼손되고 또 이로 인해서 비즈니스가 망가지게 될 경우 그 타격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럼에도 FA 선수 몸값에 왜 이렇게 거품이 끼게 되었을까? 이런 무지막지한 투자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결과물은 과연 뭘까? 또 이러한 결과물의 효용은 과연 무엇일까? 라는 의문은 남습니다. 여기 최근 4년간 우승한 팀들이 있습니다. 이들 구단들이 우승을 통해 얻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SK 와이번스는 팀이 매각되었고 두산 베어스와 NC 다이노스는 작년 시즌 리그 파행의 주동자로서 팬들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집행검의 감동 온데간데 없습니다. KT 위즈는 뚜렷한 움직임이 없습니다. 정말 궁금하네요. 이들 구단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 우승하고자 했던 걸까요? 혹자는 스포츠팀이니까 우승 그 자체가 목적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비즈니스 관점에서 볼 때 우승이란 투자 및 운영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여정에서 얻은 빛나는 결과물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순 없습니다. 반드시 다음 스텝이 있어야 됩니다. 정리하자면 주식회사인 프로야구단은 우승을 통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또 이를 지속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무엇인가를 얻어야만 합니다. 단순히 일부만을 위한 짧은 만족감에 머문다면 그것은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패스포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패스포츠 유지를 위해서 비이성적으로 거액을 쏟아붓는 것은 구단을 결국 자멸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합니다. 네, 스포비즈 탑티어가 준비한 롯데 자이언츠가 손아섭을 놓친 게 정말 큰일인 이유 재미있게 잘 보셨나요? 비즈니스의 관점으로 프로야구 산업을 뜯어보면 이렇듯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짧지 않은 영상이었지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알찬 내용의 콘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프로야구단이 주식회사라고 파트 3도 기대해주시고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비즈 탑티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